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서은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혁신지원 이유형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실 자료는 제가 원래 오늘 제일 거의 첫 타임에 이제 배정되었었는데, 순서가 이제 어찌하다 제일 끝으로 지금 좀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의도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사업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하는 거로 이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끝 타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만 좀 스팟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사업도 관련을 해서 예전에 아시는, 저는 이제 전공이 화학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친하게 교류하는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인간공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완전 소재 쪽이고, 이제 그분은 어쨌거나 이제 소비자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의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잘 아셔서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술에 한 10년도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새로움,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술적인 뭐 연구 분야라기보다 저희가 실제 쓰는 것에 대해서 다음 소비자들이 가지고 가는 가장 큰 아이템이 뭘까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뭐 창조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요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뭐 대학마다 사실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업의 시작하고의 시점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2년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교육의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포를 했던 것들이, 특정 대학에서 자율전공을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것들은 역으로 그걸 하지 않은 인센티브에서 어떤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때 얘기 이제 나왔던 것들이 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전공의 벽 허물기, 그다음에 자율 전공, 자유 전공, 학습권, 뭐 선택권, 아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와 이어서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주 큰 사업들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방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고, 그럼 이제 대학들의 교육은 어디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되냐? 앞에서는 이제 수요자 중심에 굉장한 포커스를 맞추되, 그 수요자를 대학과 과거에는 교육부와 함께 했다면 이제 그 범위들을 넓혀서 지역에 상생하는,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대학의 역할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교육에 포함되어라 라고 하는 이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두 개의 아주 큰 사업들이 이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취지를 받아서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몇 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은 그 대학이 지역과 관련된 특성화 분야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선정된 분야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그리고 그 교육을 나중에 라이즈에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뭐 어떻게 특성화를 구성했냐 이거는 각설하고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울산에 그때 이 사업을 할 때에도 기존의 정통적인 사업, 중공업,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바이오하고 에너지라고 하면 2차 전지. 바이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의약품도 있겠지만, 이제 석유화학이 다시 이제 바이오화학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왔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장 큰 특성화를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친환경 미래산업 DX,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와 관련된 저희 이제 건강이죠. 그쪽하고의
큰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울산이 뭐 의료의 어떤 연구의 선구자라는 키워드보다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제조 분야들의 여러 가지의 이제 근로자, 생산자를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 질병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도출해서 한 가지 특성화 분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특성화 분야들을 이 사업에서의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교육이라는 체계로 이끌어 들어서 그 교육 체계 시스템을 잘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업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학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기존에도 잘 구축되곤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요자의 어떤 중심적인 면에서 비어 있는 부분은 어디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어디고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잘 준비가 되고 이것들이 라이즈로 이어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뭐 거버넌스 구축 운영을 뭐 이제 글로서 좀 많이 적어 놓기는 했는데 여튼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원래 뭐 지역과 대학에서 제재체화하는 뭐 부분들이 어떤 곳에서는 좀 쉽다고 하시긴 하지만 대체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기는 하고요. 저희는 그 작년에 좀 글로컬 대학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면서 여튼 이제 지자체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의 이제 중점들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는데요. 뭐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또는 이제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학사 구조나 학사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튼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뭐 실제 운영을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제도의 어떤 완벽성을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전문 학사의 저희가 기본 교육 과정이죠. 거기에서 뭐 심화 과정, 전문 기술 석사라고 하는 일련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마이크로 디그리를 구성을 하는데 학과 중심이냐 아니면 융합 중심이냐 또는 이걸 이제 자율 전공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성한 수업에 맞춰서 뭐 집중 이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꼭지들 중에는 그 교육을 하려면은 교육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JA 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쭉 이어서 뭐 커리어 어드바이저 CA도 있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실제 이제 대학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운영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규정화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규정 안에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실제 이제 규정들로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형태들로 저희 학교에서는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약인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유연학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촘촘하게 구축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단위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도 학과, 연계, 융합하는 이제 각각에 맞춰서 규정을 제정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노 디그리 같은 경우도 학점 교류의 형태들로 타대학하고 이제 운영을 해서 디그리를 주는 방식. 그리고 복수 전공 그리고 부전공. 복수 전공은 이제 그때 당시 운영은 하고 있었고요. 이제 부전공을 이제 운영하고 규정도 없어서 부전공 자체도 규정을 제정하고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체계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체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특성화 분야에서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큰 사업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특정 이제 화학공학과가 만약에 주관학과가 되고 이제 기계나 또 전기전자학부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확대해서 트랙 과정으로 구성을 해서 이수를 하는 형태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계융합이 아니더라도 이제 탁과가 이제 부전공의 형태들로 가서 학생들이 원하면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제 2차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이런 이제 특성화 분야들을 이제 저희 사업 초기에 2개로 선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어쨌거나 계속 신산업에 대한 특성화 분야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2차년도에서는 또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교육들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형태들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육성 쪽에서는 뭐 취창업이 이제 당연히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생 지도의 관점에서 좀 더 포커스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 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동아리가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지도 교수님이 있고 뭐 대학원이 있으면 랩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떠한 뭐 연구 결과들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경진대회도 나가고 하는 형태들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개의 학과들의 동아리를 좀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박람회라든지 뭐 꼭 가서 상을 타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취업을 준비를 할 수 있고 전공에 대한 뭐 심오한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인데요. 저희 그 화학공학과의 2차 전지 쪽 동아리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실제 학생들이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갖고 뭐 화학공학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해서 상을 탄다거나 아니면 울산시에서 전체 아주 큰 시 주도에서 움직이는 그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큰 행사에서 부스를 열어서 학생들이 만든 것들을 소개하고 그럼 저희 학교도 소개를 할 수 있고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 이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교육 여건 개선인데요. 교육 여건 개선에서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원이라고 하는 교직원이죠. 교직원에 대해서의 어떤 영향들을 잘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형태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단어는 제가 언급을 드렸던 JA 같은 형태의 교원의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했고 실제 이제 뭐 JA나 CA 같은 형태들로 교원을 채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설 환경 쪽에 이제 교육 여건 개선들을 좀 보게 되면 저희가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라이즈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하나 이제 예시들로 보면 이제 친환경 미래산업 DX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또는 이제 바이오라는 키워드들을 어쨌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그리고 물적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기존의 화학공학과에서 국고를 받아서 현장 미러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장을 하나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화학 공장하고 똑같은 형태들의 완전 실물형하고 똑같은 형태들이고요. 그거랑 이어서 이 사업에서 예산 그리고 시에서의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따서 화학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연구 그러니까 기초 연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자재를 한 6억 정도 구입을 하고 본 사업에서 시설 환경 구축을 하는데 뭐 한 3억 정도 투입을 해서 신규의 어떤 실험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기존의 연구실을 뭐 리모델링하고 추가하는 기자재 형태들이 아니라 완전히 미래산업 또는 신산업에 대해서 신규로 실험실을 하나 구축을 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은 모든 거를 실습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이건 이제 좀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RIS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가상현실의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실물의 교육 그리고 기초 신산업에 대한 교육 그걸 통한 가상현실을 해서 교육에 확대하는 방식
이런 이제 삼박자 구조를 해서 이제 센터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뒤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라이즈 체계에서 지역이 원하는 어떤 기존의 기본 시설에 대한 생산 인력은 당연히 저희가 교육을 함과 동시에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재직자라고 하는 여러의 범위들을 함께 끌고 가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스마트 헬스케어의 특성화 분야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당시에 헬스케어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 학교에, 그래서 운동 시설도 있는데 그 운동과 연계해서 재활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 재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자재들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재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재활 교육을 받거나 또는 학생들이 가서 교육 아니면 현장 실습, 학교 기업 같이 이런 형태들의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데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사진들이고요. 이런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포인트들을 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고요. 요것들이랑 이어서 이제 라이즈 체계에서는 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각 파트에서 이제 우수 사례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울산시에서 뭐 아직 거의 이제 완성 단계이기는 한데 다양한 여기 혁신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들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 쪽에서는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어떤 체계들을 이용을 해서 교육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제 라이즈 연계에서 보면 아까 이제 우수 성과들도 보면은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고 거기서 도출된 것들을 이제 우수 성과로 표현을 했고요. 네, 아까 뭐 잠깐 소개는 드리긴 했었는데 화학바이오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재직자의 리마인드 교육까지 또 가능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의 이제 신규 교육 과정들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것들이 학생들이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역의 기업에 다시 이제 취업을 하는 지역에 필요한 뭐 정주라는 키워드도 함께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이용을 해서 산업체 인사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희 그러니까 연계융합의 교육 과정들이니까 학과 관의 교수님들도 서로 탁과의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과를 신설을 꼭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들이 꼭 아니더라도 학과 간의 가르침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무마하는 형태들로 가지고 가게 되면 좀 더 유연한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고, 물론 학생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 교육들을 제공받아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잘 이끌어 가서 이제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그냥 쭉 가다가 좀 끝냈는데 앞에 다들 일찍 좀 끝내셔가지고요. 저도 마음이 좀 급해서 빨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라서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